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사시는 분들, 특히 수도권 일대 사시는 분들 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 피해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남쪽 지방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좀 넓나 봐요. 중부지방은 비 피해가 좀 많이 있고 남부지방은 덥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 몸관리 잘 하시고 올 여름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0.73% 상승한 82,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바로 직전 저점은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 갭을 빨리 좀 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LB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이때부터 꾸물꾸물 계속해서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어요. 시장 자체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고요. 유동성 시장의 힘에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걸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순환매 장세예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3대 대표주였죠. 바이오, 언택트, 2차전지 관련주로 어저께는 시장을 올렸다면 오늘은 또 빠른 순환매가 나와서 건설주, 증권주 그리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의 매기가 쏠린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시장이 상승할 때 지금처럼 순환매로 이끌어주는 시장이 있고, 아니면 대장주가 확실히 나타나서 대장주만 쭉 해서 올리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지금 순환매로 계속 올리고 있지만 대장이 나타나서 대장주로 업종 쏠림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매기가 형성이 되는지는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LB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을 확인해 주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을 좀 바꿔볼게요. 저점을 확인해 주는 구간이라는 거는 주가 방어를 해 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HLB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AACR 이후로는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게 없었었어요. 최근에 아필리아가 정식 시판되기 전에 긴급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 사용된다는 거 빼놓고는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성 기사, 호재성 기사를 올려놓은 게 없는데요. 주가를 방어를 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아마 호재성 찌라시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를 방어를 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S모도 있잖아요. 9월달에. 그래서 S모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오늘만 놓고 보면 좀 많이 불안했던 구간이었어요. 만약에 오늘 이게 이렇게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7만원대 그리고 6만원 후반대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었거든요. 위험하게만 놓고 본다면. 자, 그 뜻은 일단 9월 말까지는 폴첸 박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아마도 약세를 보일 것인데, 그럼 약세를 보인다면 아마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가 현재 LB의 주요 관심사이긴 합니다. 물론 주가 방어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호재성 기사가 사실 LB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호재성 기사를 나와주면서 주가 방어가 되겠죠. 여기 8만원 언저리에서. 근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차 한 단계 더 밑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좀 많이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래 유준가였던 78,700원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엘레바 유준 가격인 72,000원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리픽싱 가격 저는 67,0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건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저점을 예측을 할 때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거든요. 저점에 대해서.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점일 것이다 예측만 하는 거고요. 저점은 지나고 나봐서 확실히 아는 게 저점이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기준의 근거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27 같은 경우는 리피싱이 의미가 없었었어요. 리피싱보다 훨씬 더 떨어져가지고 리피싱의 의미도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관심사다가 맨 처음에 유중가냐 아니면 엘레바 제3자 배정 유중한 가격이냐 아니면 리피싱 가격이냐에 대해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피싱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빨리 해드릴게요.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자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은행을 통해서, 금융권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담보를 제출하고, 내가 100원이 필요한데 100원어치 담보를 제출하고 100원을 빌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의 특징, 100원을 빌렸으니까 이거는 부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부채 이런 거 몰라도 되고, 그냥 내가 갚아야 될 돈 100원
있는 거죠. 금융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원을 회사채를 발행하고 만기일에 10% 줄게. 만기일 되면 110원 줄게. 100원 지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자금을 구할 수도 있죠. 대신 이것도 100원을 빌리고 나중에 110원을 줘야 되는, 내가 꼭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자본시장의 특성인데 상장회사의 특징이기도 하죠. 혜택이기도 한데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사채처럼 이자랑 원금이랑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주식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줘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 때 되면 그냥 주식으로 가져가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의 특징은 내가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이건 부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돈이 없고 대신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CB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특혜들이 있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채권자예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잖아요. 돈을 띵겨 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그럼 얘네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가를 내가 10만 원 주고 사왔는데 어떻게 이 회사 주가가 떨어지네? 이렇게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는. 그러다 5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5만 원까지 떨어져도 30%까지만 리피싱을 허가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피싱 제도인데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70% 미만인 경우에는 70%까지만 전환가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LB를 살펴보시면 작년 12월 16일 날 104,689원, 그리고 여기 38만 2,084주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피싱 기간이 도래해서 올 3월 18일 날 1회 리피싱을 했어요. 그때 가격을 보니까 89,209원인데요. 가격 계산 결정은 1개월 가중산수평가, 일주일 가중산수평가, 최근의 가중산수평가 이렇게 3개를 나눠요. 나눈 가격이 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가중산수평가 요거 89208, 89111 이 중에 높은 거, 그러니까 89208 요게 리피싱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4,689원에서 89,209원까지 내려간 거 폭을 보니까 14.8%예요. 그래서 일단 1차로 14.8%가 됐고 30%까지가 되니까 나머지 15.2%가 됐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하면은 우리 권리락도 해봤죠. 유상증자 하면은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서 가격이 조정이 됐어요. 87,000원으로 가격이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상증자를 해서 또 가격이 79,171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조정 근거를 보시면 무상증자할 때 조정 근거가 있고 유상증자할 때도 이렇게 조정 근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번 가격 하락했고 리피싱이 한 번 나왔고 14.8%라는 리피싱 가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만약에 HLB가 총 100주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근데 10%의 유상증자를 했죠. 그러면은 주가는 주식수는 100주에서 110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도 했죠. 또 10% 했어요. 그러면은 최초에 100주였던 게 지금 121주가 돼요. 그래서 그 애초에 이 14.8%라는 거는 100주 있을 때 계산한 근거에서 14.8%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121주로 주식수가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가중치를 줘야 될지는 여기 지금 보시면 근거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좀 말씀드리기 힘든데 왜 우리가 유상증자 할 때도 권리락을 했고 무상증자 할 때도 권리락을 했잖아요. 권리락의 의미라는 게 늘어난 주식수에 대비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미 유상증자, 무상증자로 권리락 때문에 가격 조정이 됐다면 이 가격 내는 이미 조정한 가격이 포함이 됐으니까 나머지 15.2%, 그러니까 맨 처음엔 14.8% 했고 이제 남은 게 15.2%인데 그냥 이미 가격이 조정이 됐으니까 15.2%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산술평가로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확치가 않아요. 여기 조정 근거가 최초 리피싱하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후에 어떻게 리피싱한 거라는 조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79,171원 곱하기 0.152 12,033원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면 79,171원 빼기 12,033을 했더니 67,138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근거였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순으로 가중치를 비교하지 않고 단순 산술평균으로 계산을 했더니 이 가격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 근거는 이미 권리락을 했기 때문에 라는 근거 때문에 저의 예측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데 기술적 분석보다는 당신의 바램을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공감을 해요. 제가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제 바램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당시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름 쌍바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다. 이게 만약에 이 캔들 자체가 여기 위에서 형성이 됐다면, 이를테면 시즌을 보시면 그 당시 때도 시즌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중간에서 캔들이 안정화가 됐다면, 이렇게 안정화가 됐다면 이런 파동이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예요. 휴마시스도 LB랑 비교해 보시면 이 당시 때 약간 위에서 이렇게 안정화가 됐잖아요. 안정화가 된 다음에 물론 이 당시 때는 다시 뭐 꼬리가 생겼다고 하지만서도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HLB는 지금 보시면 그런 흐름 자체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그렇게 바램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맞아요. 그 역으로 본다면 아직, 왜 주식이 그렇긴 합니다. 자리를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를 만들고 와야 되고, 자리를 만들고 와야 되고 이런 수많은 굴곡이 있는 다음에 자리를 만든 다음에 뻥 하고 나가거든요. LB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이 당시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나름 뻥치고 올라갑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리고 이 당시 때도 빨리 5일선을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제 바람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N자형으로 꺾이려면은 이렇게 5일선 밑에 있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 바람을 좀 많이 말한 건 맞는데 제 주관적인 해석도 많이 있긴 있겠지만, 예, 확실한 자리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제 바람이 나오지 않았나, 예,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요, LB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밑에서 이렇게 굵기가 얇았잖아요. 얄쌍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나름 시세 분출이 좀 나와줬는데 LB랑을 비교를 해보시면, 만약에 어저께 이렇게 굵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좀 얇았다면 SK케미칼처럼 5일선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얘는 이렇게 얇은 게 안 나고 뚱뚱한 게 나왔으니까 여기 5일선에 저항이 걸린 거예요. 그에 반면 그 미세한 차이긴 한데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얇았기 때문에 오늘 쉽게 이렇게 5일선을 돌파를 할 수 있었는데, LB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게 되니까 오늘 5일선이 단기 저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램을 말씀을 드리는 건 맞아요. 근데 역으로 또 보면은 아직 LB가 그만큼 자리를 안 잡았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죠. 물론 주관적인 느낌이긴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비 피해 조심하시고 또 더위도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